화려한 조명이 눈부시게 빛났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지만 정작 내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다. 축하의 말을 건네는 이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저 남자 그냥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래. 가슴 한편이 섬뜩 저려왔다. 정말 운이었을까? 내 실력으로 이뤄낸 게 맞는 걸까? 일말의 의심이 자존심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다. 이런 나를 보며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승원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 자신을 의심하지 마라. 하지만 초조함은 날로 깊어만 갔다. 33, 번듯한 사업가로 성공했건만 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까?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던 중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한 번 더 해보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내 진짜 실력을 증명하자.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지금의 안락함과 화려함을 모두 내려놓고 그 척박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건 너무나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하던 중 어머니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승원아, 내 꿈이 뭐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쫓으렴. 망설임을 깨끗이 떨쳐낸 나는 달력을 꺼내들었다. 90일, 단 3달 안에 1억 원어치 사업을 일으키겠노라 다짐하며 12월의 칼바람은 볼을 파고들 듯 매섭게 핥히었다. 마른 입술을 깨물며 버스에 몸을 실었다.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고향 부산행을 택했다. 내 운명의 키를 쥔 건 바로 이 두 손이었다. 번화가 한복판에 떨어진 건 낯설기만 했다. 온통 눈에 띄는 건 화려한 네온사인과 만원 버스뿐. 주머니를 털어봐도 나오는 건 100만 원이 전부. 연락할 만한 사람 하나 없는 이 도시에서 난 정말 이방인 그 자체였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길을 잃은 것만 같았다. 싸구려 고시원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울음을 삼켰다. 반짝이는 꿈을 위해 안락한 서울 생활을 버리고 내려왔건만 이제 와선 마음 둘 곳조차 없었다. 옷깃을 여미고 방 한켠에 웅크려 앉아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결심을 굳힌 나는 다음 날부터 곧장 전당포와 고물상을 뒤졌다. 폐품을 주워 팔고 고철을 모아 돈을 만들었다. 끼니를 걸러가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이런 식으론 절대 안 돼. 큰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해. 무작정 내려온 부산에서의 한 달, 주머니는 텅 비었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아졌다. 그토록 막막하기만 했던 길이 서서히 열리는 듯 했다. 고물상에서 튀어나온 중고차와 폐차 경매 이야기, 부두에서 만난 식당 주인의 푸념, 밤낮으로 돌아가는 조선소의 불빛까지 돈을 벌 수 있는 실마리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국밥식당? 아니면 고물트럭? 조선소 협력업체? 선택지를 놓고 머리를 쥐어짜던 나는 국밥식당에 마음이 쏠리는 걸 느꼈다. 부산의 명물이자 서민들의 넋이 깃든 음식, 뜨끈한 한 그릇이면 하루의 고단함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국밥 말이다. 마른 침을 삼키며 폐업한 국밥 식당을 떠올렸다. 그곳이라면 무일푼에 내가 시작하기에 안성맞춤일지도 모른다. 좋아, 국밥 식당이다. 근데 돈이 있어야 가게도 얻고 재료도 사고 하는데. 고민이 깊어지던 찰나 눈에 띄는 광고판이 있었다.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자활사업 프로젝트, 그중 하나가 바로 폐업식당 재기 지원 사업이었다. 선정만 되면 창업 자금과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단다. 날아갈 듯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국밥의 맛을 책임질 주방장이었다. 국밥 하면 떠오르는 건 역시 할머니의 손맛. 그 진한 감칠맛을 내기 위해선 뼈 우린 육수는 기본이고 매일매일 삶아낸 양지고기, 그리고 푹 익힌 사골까지. 할머니의 비법을 고스란히 전수받은 주방장이 필요했다. 전전긍긍하던 차에 한 얼굴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동창 준석이, 정확히는 그의 어머니. 어릴 적 그 집에 놀러갈 때면 늘 먹던 게 바로 사골국밥이었다. 국물 맛이 얼마나 시원하고 구수했는지 아직도 혀끝에서 잊히질 않는다. 만약 준석이 어머니가 국밥집을 하신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거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석이에게 연락을 넣었다. 꼭 국밥 식당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오랜만에 안부라도 묻고 싶었다.
야, 준석아. 나 승원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사실 난 지금 부산에 내려와 있어.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묘한 그리움이 밀려왔다. 준석이의 반가움은 내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했다. 한참을 수다 떨던 중 슬쩍 준석 어머니 안부를 물었다. 저번에 퇴직하시고 지금은 쉬고 계신다고? 혹시 뭐 새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국밥 같은 거. 엄마가 국밥을? 어떻게 알았어? 엄마도 그거 해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운명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다. 준석 어머니를 모시고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폐업 식당을 인수하면 국밥 가게 오픈은 시간 문제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국밥 식당 하는 거 내가 돈 대고 어머님이 주방 책임져 주시면 어때? 내 직감인데 이거 대박 날 거야. 큰 기대를 품으며 의욕에 가득 찬 목소리로 준석이에게 제안을 했다. 그의 대답은 무척 고무적이었다. 사업 파트너는 확보했다. 남은 건 시의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뿐.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마음은 초조하기만 했다. 밤잠을 설치며 매일 사이트만 들여다봤다. 드디어 그날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었다. 휴, 드디어 시작이구나. 기필코 성공시키고 말 거야. 눈을 질끈 감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준석이 어머니를 모시고 식당으로 달려가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우선 폐업한 식당 내부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번쩍이는 간판을 달았다. 개업을 앞두고 메뉴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앞에 앉아 준석 어머니가 떠오른 미소를 지었다. 자, 한번 맛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식당 국밥의 맛이에요. 숟가락으로 육수를 한 모금 떠 입에 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진하고 깊은 맛에 절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이 맛이라면 승산이 있다. 힘든 준비 과정을 거쳐 드디어 개업일이 밝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문을 열자마자 식당 안으로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뜨끈한 국밥이 식탁 위에 줄줄이 놓이고 손님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아이고, 이 국밥 맛이 예사롭지 않네. 할매 손맛이 틀리긴 틀려. 야야, 여기 국밥 맛있다. 내일 점심에 또 먹으러 오자. 손님들의 칭찬이 식당에 울려 퍼졌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성공이라는 두 글자가 눈앞에서 반짝거렸다. 준석이가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다. 형, 우리 대박 났어. 식당 문 열자마자 완판이야. 와, 진짜 미치겠다.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핑 돌았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내가 90일 만에 이뤄낸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국밥에 소주를 곁들여 축배를 들었다. 식당을 가득 메운 손님들, 즐겁게 일하는 준석이 어머니의 모습에 만감이 교차했다. 눈을 감으니 지난 3개월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이게 바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기분이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니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술잔을 기울이며 감회에 젖어들었다. 폐업 직전에 식당을 인수해 기사회생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국밥 가게 사장이 되었다는 현실이 새삼 놀라웠다. 개업 한 달 만에 우리 가게는 부산의 명소로 떠올랐다. 입소문을 타고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매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주말이면 한솥 끓인 국밥이 순식간에 동이 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 한 노인이 들어오셨다. 밋밋한 차림새와 달리 그 분의 눈빛은 날카롭고 매서웠다. 사장님, 오늘 하루 영업 끝나면 저랑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식당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다. 사장님, 국밥 맛이 상당히 특별하던데. 그 육수가 어떻게 만든 거죠?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스쳤다. 설마 우리 가게의 비법을 캐러 온 건가? 경계하며 그 노인을 빤히 쳐다봤다. 그건 저희만의 비법인데 함부로 말씀드릴 순 없네요.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지만 노인의 눈동자에선 오히려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노인은 느릿느릿 입을 열었다. 사장님이 90일 만에 국밥 식당을 일으키고 성공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해서 왔어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했다. 내 이야기를 어떻게 아신 거지? 제가 식당 컨설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전국의 맛집을 다니며 성공 노하우를 전파하죠. 사장님처럼 열정 하나로 기적을 만든 분은 처음 봅니다. 노인의 정체를 알고 나니 왠지 마음이 놓였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제 경험과 노하우로 젊은 창업자들을 돕고 싶어요. 꿈을 줬다 좌절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마음 잊지 마세요. 기회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나는 전국의 예비 창업자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무일푼에서 시작해 90일 만에 성공 신화를 쓴 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다. 여러분, 저 역시 두려움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의 눈빛에서 내가 지나온 그 시절의 모습이 보였다. 열정으로 가득 찬 눈동자, 앞으로 닥칠 수많은 고난에 맞설 굳건한 의지. 꿈을 향해 달려가세요.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내 이야기에 감동한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나 역시 울컥 눈시울이 붉어졌다. 꿈을 쫓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준 모든 이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다. 강연을 마치고 무대 뒤로 걸어가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사장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반드시 꿈을 이루고 말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며 청년의 손을 맞잡아 주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음에 가슴이 뭉클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진력이었다. 그 붉은 빛이 내일을 향한 희망처럼 느껴졌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으리.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시 한번 앞을 향해 걸어갈 시간이다. 나는 이제 두려움 없이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내 얘기를 듣고 계시나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좌절하고 무너지는 순간을 맞습니다. 꿈을 줬던 열정은 시들해지고 앞날은 막막하기만 하죠.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놓지 말고 계속 달려가 보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의 눈앞에 기적이 펼쳐질 테니까요. 저 역시 수많은 고비와 역경 속에서도 결국 해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시작해 90일 만에 성공 신화를 썼죠. 그 비결은 바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한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장벽도, 그 어떤 편견도 여러분의 꿈을 가로막을 순 없습니다. 저처럼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세요. 좌절의 순간마다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은 없다는 걸.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이미 기적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희망을 향해 달려가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